퇴근 후 장모님 미용실에 들렀더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박서방,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기억이 희미하다. 나를 박서방이라 부르는 걸 보니 분명 처가 쪽 사람일 텐데.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건넨 뒤 다시 한번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옅은 하늘색 계열의 무릎 위까지 오는 주름치마에 깔끔한 흰 셔츠, 그리고 세련된 액세서리까지. 장모님 또르르 보이지만 얼굴이 전혀 낯설지는 않다. 그렇다고 딱히 누구인지도 떠오르지 않는 애매한 느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꽤나 반반한 얼굴에 짙은 화장, 몸을 감싼 화려한 보석들, 어딘가 사치스러우면서도 살짝 눈웃음을 띠는 모습이 남자를 꽤나 밝힐 것 같은 인상이다. 우리 장모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한참 그녀를 훑어보며 기억을 더듬고 있자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박서방, 설마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그러면 섭섭한데.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제가 이렇게 미인을 몰라볼 정도로 눈썰미가 없는 편이 아닌데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할까 봐요. 자네 장모 고등학교 친구야. 결혼 전에 한번 봤잖아. 그래도 기억이 안 나? 그제야 그녀가 누구인지 퍼뜩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갔을 때 장모님 친구 몇 분이 사위 얼굴이 궁금하다며 함께 저녁을 했던 기억.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나를 보고 배우 마동석을 닮았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혹시 마동석 맞으시죠? 이제야 생각났구먼. 호. 내가 기억을 되찾자 그녀는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박서방, 잘 지냈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호호, 괜찮네.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 그런데 여사님, 더 예뻐지셨는데요? 호. 그런가?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늙으나 젊으나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던데. 혹시 요즘 연애 중이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젊은 남자랑? 나도 연기 한번 만나 회춘하는 게 소원이네. 회춘이 뭐 필요해요?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예쁘신데요. 나이든 아줌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웃었고 그 모습이 묘하게 귀엽게 느껴졌다. 그때 화장실에 다녀온 장모님이 돌아왔다. 박서방,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 네, 장모님,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어쩌나 7시에 갑자기 예약이 잡혀서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먹겠는데.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장모님은 살짝 고민하더니 내게 말했다. 그럼 집에 가는 길에 친구 좀 바래다 주겠나? 그녀는 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여사님,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호호호, 왜 내 이름을 알고 싶어? 네, 왠지 궁금하네요. 알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모님 친구분인데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자꾸 여사님이라고 부르니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얼굴이 예쁘시니 이름도 예쁠 것 같아서요. 나는 이름을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럼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래요. 내 이름은 우리 애인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그럼 제가 오늘부터 애인 하면 되잖아요. 호. 박서방, 이제 보니 박력 있는 남자네. 그래. 내 이름은 박은영일세.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깐요. 얼굴만큼이나 이름도 이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은영씨라고 불러야 하나? 뭔가 호칭이 애매하긴 하네요. 그쵸? 그러게, 난 박서방이라고 부르면 되긴 한데 말야. 그럼 오늘 딱 하루만 은영씨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자네 맘대로 하게. 오늘 보고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녀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과부였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런 대화들을 할 수가 있었다. 은영씨,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는 건 어때요? 박서방이 내 이름 불러주니 나 갑자기 설레이는데. 박서방이 뭐예요? 여사님도 그냥 영수씨라고 부르셔야죠. 영수씨, 나 설레. 은영씨, 누구 때문에 설레나요? 영수씨 때문에. 은영씨, 좀 자세히 설명해봐요. 어떻게 설레나요?
그게 연애하는 기분이야. 저도 그래요. 오늘 하루 연애한다 생각하고 밥도 먹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도 한잔 해요. 참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영수 씨랑 데이트를 해보겠어.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사실 저 별거 중이에요. 이혼도 할 거고요. 정말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혼이야. 집사람이 바람났거든요.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한창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든 일이지. 그래서 요즘 너희 장모 얼굴이 안 좋았구먼. 그래도 애 때문이라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해봐야지. 할 만큼 했어요. 지금은 장모님이랑 애 때문이 이러고 있는 거고요. 설령 아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해도 이젠 제가 싫어요. 그렇지. 애까지 내팽개치고 바람날 정도면 심각하긴 하네. 그렇게 근처 한정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을 하였다.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그래도 될까요? 되고 말고가 어딨어. 이름 알려주면 애인하기로 했잖아.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지낸 지 꽤 됐어. 그녀의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꽤 넓었다. 박서방,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자로는 전혀 안 보이지? 아뇨, 은영 씨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니깐요. 그럼 자네 장모하고 비교하면 어떻나? 두 분 다 훌륭하시지요. 어디 내놔도 빠지는 외모는 아니시잖아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적적하지. 적적하고 말고 더 늙기 전에 연애라도 실컷 해보고 죽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그쵸. 다른 사람들은 잘만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건 없으니 말이죠. 그러게 박서방도 요즘 많이 외롭겠네. 그쵸. 마음 둘 곳도 몸 둘 곳도 없으니 사는 게 힘드네요. 어쩜 상황이 나랑 똑같네. 그러게요. 앞으로 마음이 허전하거나 대화 나누고 싶은 때 찾아와도 되나요? 박서방이 온다면 나야 언제든지 환영이지. 정말이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와 수시로 연락하고 지내며 가끔 그녀의 집에 들러 밥을 얻어먹고 차도 한 잔씩 하며 친구처럼 지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지금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같은 회사에 들어왔고 그러니깐 아내는 20살, 제가 28살에 둘이 만나기 시작을 했죠. 당시 여자친구는 고졸이고 생산직이라 둘의 만남은 처음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네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청순한 외모에 착한 마음씨 그리고 기죽지 않는 당찬 모습에 반하였고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키도 크고 엄청 미인이거든요. 여자친구는 집에 인사하러 가는 내내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 10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외롭게 혼자 지냈어. 불쌍한 분이야. 그래서 오빠도 친엄마처럼 앞으로 잘 대해줘야 해. 알았지?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미인이야. 보고 놀라지 마. 밖에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엄마랑 나랑 자매 사이인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집안의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 시댁 식구들은 엄마 탓을 했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할머니가 결혼 전 사주를 봤는데 엄마의 팔자가 사나워서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고 했다는 거다. 그래서 두 분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는데 장인어른 혼자서 고집 피워 결국 결혼했고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엄마 탓을 했고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지냈다면서 지금껏 모녀간에 둘이서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깐 괜찮다고 했고 장모를 보기 전이었지만 가여운 여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동안 혼자 힘으로 어린 딸을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인상은 다소 충격적이긴 했어요. 얼굴 어디 하나 험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었기 때문이었죠. 동그랗게 큰 눈 그리고 진한 쌍꺼풀에 도톰한 입술. 와 딸보다 낫다. 잠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둘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여친이 낫긴 하죠. 하지만 여친 엄마도 성숙하고 멋스러운 아름다움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할 정도로였으니깐요. 솔직히 연예인 보는 느낌이랄까요? 제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런가 스타일도 괜찮아.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아내 말대로 언니라고 해도 정말 믿겠더군요. 젊으셨을 때 남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으셔서 능력 좋으신 장인어른께서 불안한 마음에 열정적으로 다가오셨던 게 일찍 결혼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과 딸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꼭 내 얘기라는 것 같아 살짝 민망했어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신다며 그러시대요. 저와 장모님 나이는 15살 차이가 나더군요. 그리고 여친 엄마 얼굴을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영화배우 전인화 같은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엄청 곱게 자라 맨날 나이가 들었어도 한참 어려 보이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후 바로 처갓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머리는 장모님에게 맡겼죠. 장모님 미용실 갈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은 머리 손질 받으러 일부러 미용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4년 뒤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어요. 장모님이 딸을 키우셨기에 손주로는 아들을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는 자꾸 밖으로만 나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기어이 밤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들과 여행 갔다 온다면서 외박도 했고요. 아내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일하고 결혼하고 출산까지 해서 제대로 놀아보지 못했다며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즐기면서 살고 싶다대요. 철없는 행동에 장모님이 나서서 화도 내보고 때론 타이르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지만 며칠 조용한가 싶더니 얼마 못 가 또 집안일과에는 내팽겨치고 매일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장모님은 자기 딸의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면서 사위인 나에게 굉장히 죄를 지은 듯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평소처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더니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그녀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온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뭘 했던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내팽개치고 이래도 되는 거야? 내 질문에도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는 듯 무덤덤하게 굴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 차라리 이혼하자. 심지어 아이에게조차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했었지만 아내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고 장모님 역시 딸을 설득하려 했었다. 하지만 아내는 보름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어느 날 또다시 가출하고 말았다.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 저번처럼 한 달 정도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달이 지나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장모님께 이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이혼만은 안 된다. 제발 손자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지 않나? 그러면서 아내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늦바람이 무섭다지만 사춘기가 늦게 온 거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 이혼하면 당장 애는 누가 키울 건가? 이혼만 하지 않으면 애는 내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지 않겠나? 아이 문제는 나 역시 현실적으로 큰 고민이었다. 결국 나는 장모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럼 애가 유치원 갈 때까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사실 나 역시 이미 아내에게 마음이 떠나 있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도 없었고 분명 남자들과 어울릴 거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됐다. 그럼에도 처가살이를 이어가기로 한 이유는 장모님 때문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챙겨주고 빨래며 청소며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도와주셨다. 무엇보다 아이까지 정성껏 돌봐주셨으니 차라리
마누라는 없는 셈 치고 좀 더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 그런데 내게 새로운 연인이 나타난 것이다. 어느 날 장모 친구 은영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영수 씨, 많이 먹어? 내가 신경 써서 만든 거야. 어느 순간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죠. 네넹, 잘 먹을게요. 그녀가 김치찌개가 맛있지 않냐며 갖고 맛있다는 답을 요구했다. 난 소금이 한 바가지 들어간 김치찌개라도 맛있다고 해줄 판이었다. 은영 씨,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 그녀가 갑자기 내 말끝을 자르고 되물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음식도 잘하고 완벽한 몸매에 완벽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놈인지 정말 얄미울 정도로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말을 자르고 물어서 당황되었다. 음식도 잘하고 은영 씨는 얼굴도 이쁘잖아. 내가 이뻐? 정말? 그럼요. 제가 볼 때마다 얘기 드리잖아요. 이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 특히 영수 씨한테 들을 때는 2배로 좋아. 왜 저한테는 2배로 좋아요? 아잉, 몰라. 내가 좋아하는 남자라서 그런가. 호호. 그래서 말인데 영수 씨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어? 그럼 당연하죠 하고 내 속마음을 보이긴 싫었다. 난 반대로 얘기했다. 좋긴 한데 결혼은 싫어요. 나이차가 너무 나잖아요. 뭐, 내가 늙었다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 곰이요? 아뇨, 장난이죠. 결혼보다 연애 얘기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나 같은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겠어? 나는 은영 씨가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영 씨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녀는 내가 이제껏 본 여자들 중 가장 순종적인 여자였다. 난 그게 참 좋았다. 그래서였을까? 우린 처음 만남서부터 서로 통했다고 할까? 다음 날부터 수시로 연락하고 지냈으며 주말이면 항상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저희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같이 가보자고 했지만 아니 옆에 있어만 달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매사 나와 다르게 바라본 아내는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죠. 그리고 저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고요. 결혼하는 인연은 아니 사람은 정말 따로 있구나 싶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인연은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주변 정리를 좀 하려고요. 미뤄왔던 아내와 이혼을 마무리하고 은영과 함께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사랑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같은 길을 바라볼 수 없다면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저는 올해 25살 대학생입니다. 사연이 조금 복잡한데 재수 시절 만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지금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른으로서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사람의 정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한 번 발을 잘못 디딘 후 후회하면서도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속궁합도 잘 맞고 몸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 없인 이제 못 살아. 그녀는 자꾸 제게 매달리고 저 역시 그녀를 완전히 놓아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녀를 좋아합니다. 단순한 호의 이상의 애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구석에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더 크게 울립니다. 어쩌면 정말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도 강한 것인지 이제야 실감하는 중입니다. 한창 랜덤 채팅이 유행이었을 때 친구 녀석 하나가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사귀었는데 우리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몇 번 술자리도 가졌어요. 그때는 공부에 집중하느라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냈는데 막상 친구가 그 여자애랑 만나고 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어느 순간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급증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여자애랑 연락하고 지냈는데 점점 좋아져서 내가 한번 만나자 해서 밥 먹고 노래방 가고 했었죠. 그녀랑 집도 가까워 자주 볼 수 있었고 남친이랑 헤어지고 솔로로 지내고 있던 터라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랑 남동생이
한 명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사이를 응원해줘서 집에서 영화 보고 치킨 피자 배달 시켜 먹고 거의 집에서 공부하며 데이트도 함께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여친 엄마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러다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여친은 다른 지역 대학에 합격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복학 시기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복학을 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PC방에 출근하고 해 빠지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그런 나날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친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벌써 대학생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연락처를 주었어요. 반갑다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누나는 잘 있냐고 물었더니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술은 땡기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그 남동생한테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하니깐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부담된다고 하니깐 예전엔 잘만 오더니 어떠냐고 누나도 집에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그러더니 자기 엄마가 날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형, 내가 우연히 형 만났다고 하니깐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데리고 오라더라. 엄마가 형 많이 보고 싶대. 정말이야? 아줌마가 먼저 나 보고 싶다고 말한 거야? 당연하지. 예전부터 우리 엄마가 형 많이 챙겼잖아. 생각 안 나? 맞지. 옥순 아줌마가 마치 날 아들처럼 대했었지. 아줌마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예전 추억도 있고 아줌마께 인사도 드릴 겸해서 예전 여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왜 자꾸 집으로 오라는 줄 알겠더군요. 예전에는 1층이 슈퍼마켓이었는데 치킨오프 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치킨을 참 좋아했거든요. 시간이 밤 9시쯤 되었는데 옥순 아줌마가 날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주 반갑게도 맞아주시는 겁니다. 여전하시더군요. 아줌마, 그동안 잘 계셨죠? 그래, 나야 잘 있었지. 너 진짜 오랜만이다. 명문대에 입학했다며. 늦게나마 축하해. 아주머니도 여전하시네요. 요즘도 요가하러 다니세요? 그녀는 45살이다. 젊었을 땐 요가 강사로,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에 2시간씩 요가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 요즘도 꾸준히 하지. 너도 알잖아. 나 운동 중독인 거. 호호호. 그럼요. 잘 알죠. 하하. 그녀가 저에게 느닷없이 물으셨습니다. 너 여자친구 있니? 순간 당황했지만 미영이랑 헤어지고 나서는 군 생활하느라 썸 타는 여자도 없다고 솔직히 털어놨죠. 그러면서 외로워 죽겠다며 엄살을 좀 부렸습니다. 아줌마는 웃으시며 너처럼 키 크고 남자다운 애가 대학생활 시작하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라고 덕담을 해주셨죠. 저도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만나시는 분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뒤로 깊이 누군가를 만나본 적은 없으시다고요. 주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소개받으셨지만 또래 남자들은 너무 아저씨 같아서 싫었다고 덧붙이셨죠. 그러면서 한숨을 쉬며 이제 다 늙은 아줌마를 누가 쳐다봐 주겠어. 여자로서 좋은 시절은 다 간 것 같아.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기분이 다운된 게 느껴졌어요.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근데 눈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니깐요. 내가 눈이 높다고?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또래 남자들은 싫다면서요.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남자 대부분이 틀딱 같았다고. 그럼 연하남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게 요즘 대세잖아요. 아줌마는 그 말에 살짝 웃으시더니 어디 그런 눈먼 연하남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수줍게 웃으셨죠. 그러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여자로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아줌마는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지금이라도 애인도 사귀고 즐겁게 살아보셔야죠. 제 진심 어린 칭찬에 아줌마는 기분이 한층 좋아 보였고 얼굴도 살짝 상기된 듯 붉어졌습니다. 우리 정태 군 생활하고 나더니 어른이 다 돼서 돌아왔네. 이제 아줌마랑 데이트해도 되겠다. 예. 데이트는 무슨 애들도 아니고 하려면 연애를 해야죠. 뭐 이제 아줌마 놀리기까지. 그리고 아줌마는 오늘 술값 공짜라며 생맥주와 치킨을 테이블에 세팅해 주셨고 시간 날 때마다 저희 테이블로 와서 한 잔 따라주고
한 잔 받아 마시고 하셨습니다. 약간 취기가 오르자 동생은 학교 생활 얘기를 하며 신나서 떠드는데 나는 계속 아줌마 생각만 나고 좀 전 데이트해도 되겠다가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땐 술이 좀 취한 상태였죠. 아줌마는 안주를 더 준다고 똥집 튀김을 가져다 주었는데 안주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얼굴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아줌마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시간이 늦어서 자고 가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가게 문 닫고 집으로 올라가 칫솔 꺼내주길래 양치질하고 대충 씻고 동생 방에 먼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르륵 잠이 들어 버렸죠. 자다가 순간 잠이 깼는데 시간을 보니깐 새벽 6시더군요. 시간을 왜 기억하냐고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일어나 보니 동생 놈은 옆에 떡실신했더군요. 소변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나가보니 아줌마가 거실 바닥에서 흰색 요가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한참 넋을 놓고 쳐다보게 되었지요. 아줌마, 이 시간에 무슨 운동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 운동을 집에서 하고 있다더군요. 새벽에 일어나 러닝머신 30분 정도 하고 요가를 하는데 남들보다 2시간만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게 꾸준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라며 갑자기 너도 와서 아줌마랑 같이 요가할래? 그러대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러고 우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며 기본 요가 자세를 취할 때마다 그녀는 내 모습이 우습다며 깔깔거리며 즐거워했다. 살면서 내가 몸치란 게 감사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다. 약 1시간가량 그녀에게 요가를 배우는 시간이 얘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저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어제 공짜 술도 얻어먹었는데 시간 나면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는 거야? 그녀는 내 눈에서 어떤 욕망을 읽어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욕정이 번들대는 눈은 내 의지로 감출 수 없는 법이다. 근데 의외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요즘 맛있는 초밥집 아는데 거기서 술 한잔 하자 그럼. 호호호호. 그녀의 집 앞에서 만나 초밥집으로 걸어가던 중 아줌마가 불쑥 제 팔에 팔짱을 끼셨습니다. 순간 놀랐지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사실 장난스럽게 손등을 툭 치거나 가벼운 스킨십은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팔짱까지 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깊숙이 말이죠. 저는 살짝 쳐다보며 오늘 데이트 적극적이시네요.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고 아줌마는 웃으면서 가끔은 그래도 되지 않겠어? 라고 받아치셨죠. 그 짧은 대화가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초밥집은 한산했어요. 내부는 칸막이로 나뉘어 테이블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아늑한 공간이었죠. 들어서자마자 아줌마는 남자랑 단둘이 이렇게 술 마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아줌마, 오늘 취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농담을 던졌죠. 그러자 아줌마는 정말 못하는 농담이 없구나 하며 웃으셨고 그 모습이 어찌나 생기 있어 보이던지 그날의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었죠. 저는 한창 나이에 공부한다고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이 아쉽다고 털어놓았어요. 아줌마도 남편과 사별한 뒤 느꼈던 외로움과 애들을 먼저 챙기느라 여자로서의 삶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속상했다는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서로의 아픔을 듣다 보니 괜스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죠. 혼자 참 힘드셨겠어요? 이제 아줌마도 아줌마 인생을 사세요. 즐기면서 말이죠.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 오늘처럼 하면 되죠. 저랑 술 마시며 데이트도 하고 행복이란 게 별거 있나요? 좋아하는 거 하면서 웃고 사는 게 다죠. 내가 오늘 정태한테 많이 배우네. 시간이 흐르고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갔습니다. 저도 간만에 여자랑 술 마시니 기분이 업되네요. 그래. 나도 간만에 남자랑 술 마시니 기분 좋다. 그녀는 이제 자연스럽게 농담을 받아주었어요. 이후 천천히 아줌마를 바라보니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우셨습니다.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묘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자꾸만 아줌마를 다시 보게 되더군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자리로 조심스레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줌마는 눈이 커지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옆에서 마시고 싶어서요. 는 제 말에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어찌나 묘하던지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온몸에 울리는 것 같았죠. 이후 우리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태, 너 아니었으면 평생 이런 느낌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뻔했어. 그녀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웃음이 터졌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저도 그래요. 이래서 사람들이 궁합궁합하는 거였나 봐요. 내가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그녀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음모라도 꾸미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실 나도 그녀도 이런 죽이 척척 맞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젊었을 때 많이 만나보라고 하는 건가 싶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맞아. 나도 그 말 이제 좀 알 것 같네. 나도 사실 사별 후에 남자를 적게 만나본 건 아니었거든. 그녀의 고백은 조금 뜻밖이었다. 나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오, 옥순 씨 의외인데요? 하며 놀라는 척했다. 그녀는 손을 살짝 내저으며 말을 이었다. 뭐랄까, 별로 끌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만나도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점점 그냥 남자는 잊고 살았지. 왜 저처럼 땡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녀는 날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더 특별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어깨가 으쓱했다. 내가 좀 특별하긴 한가 보지? 그 이후로 그녀는 나를 부르는 호칭까지 바꿨다. 서방님,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다. 아니, 갑자기 서방님은 또 뭐예요? 내가 놀란 눈으로 묻자 그녀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뭐긴 뭐야. 이제 넌 내 서방님이지. 그러니까 잘해야 해. 그녀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나도 어이없어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방님이라니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요. 사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꽤나 기분 좋은 호칭이었다. 우리 관계는 그렇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가 특별하다고 했지만 사실 나도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고 있었다. 대학 생활은 늘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수업과 과제에 치이고 동아리 활동과 친구들과의 모임까지 챙기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옥순 아줌마와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보름에 한 번쯤 얼굴을 보는 게 고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도 썸을 타는 여자가 생겼고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바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줌마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찾아간 아줌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뭔가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아줌마의 휴대폰에 알림이 뜨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죠.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줌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제 질문에 아줌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람이 있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연인도 아니고 각자 자유로운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왔죠. 저도 사실 썸 타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줌마는 잠시 눈빛을 피하더니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줌마가 나만의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아줌마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자는 생각에 아줌마를 찾았습니다. 늦은 저녁 카페에서 마주한 아줌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절 맞이했습니다. 너 없인 이제 못 살아.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줌마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제가 자주 만나주지 않아 외로움을 달래려던 거였다고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없인 못 산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삼수 끝에 명문대에 합격하기까지 옥순 아줌마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밥도 챙겨주고 옷도 사주고 심지어 학원비와 용돈까지 도와준 그녀였습니다. 청소년기에 엄마 없이 자란 저에게 아줌마는 때론 엄마 같고 때론 친구 같고 때론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존재였던 겁니다.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 없이는 못 살아. 대신 내가 결혼할 여자 생기기 전까지만 만나주면 안 될까?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녀의 곁에 남기로 결심했죠. 그 이후로 저는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아줌마를 더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녀는 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나 정말 너 없이 못 살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책임감과 감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는 것이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밤늦게까지 심적으로 헤매다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남성 청취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친과 이별을 하고 후회가 밀려와서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냉담하게 저를 상대하지 않았고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별 후 3개월이 흘러가고 있으니 저는 억장이 무너져서 얼결에 과감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를 찾아가서 그녀를 떠나라고 엄포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녀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그 남자는 아주 어이없어 하면서 저를 완전 바보 취급해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일종의 충고인 듯이 하는 말이 이러컨 저러컨 여자친구가 떠나갔으니 제가 그 원인을 생각할 시간을 혼자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살짝 부끄러웠지만 애써 제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부정해버렸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너무 가짠고 한심한 일을 저질렀다 싶었지만 그것을 인정해버린다면 곧 미칠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그녀가 헤어질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성격을 더 이상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요.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버텨왔던 것이고 이제 더는 버틸 재간도 없다며 아주 녹초가 되어서 말하더군요. 그녀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저는 이미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병원 진료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들어왔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여러 말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저로 인해 수없이 발생했고 저는 빚둔 심리가 아주 극도로 내재돼 있고 화를 절대 제어하지 못한다는 담임교사의 이야기도 익숙히 들어왔습니다. 그 김에 담임은 부모에게 아주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고 병원 상담도 별 효과 없이 증상은 날로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고 제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싸움이 일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친구들과 심하게 몸싸움을 한 적도 많았고 그 일로 학교가 떠들썩하게 난리가 난 적도 많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붙이기가 어려웠고 이유를 알 수 없게 극심하게 우울에 빠졌고 그러다가 불현듯이 심하게 기분이 잠시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무엇이건 저를 위주로 생각을 했고 제가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하고 상대를 극도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약해 보인다 싶은 대상에게는 아주 냉혹하게 굴면서 괴롭히고 그 과정에서 희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자식을 낳은 것이 당신들의 잘못이냥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기에 그나마 저는 주눅들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제가 단체 생활을 할 수 없으리란 판단도 내리고 계셨기에 굳이 취직을 하라는 말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남보기에 초라하지 않을 정도로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여전히 지금껏 다달이 용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힘들고 힘들었던 단체 생활은 고등학교를 끝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는 부모가 주는 돈으로 혼자 독립해 살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그 과정 동안 종일 로봇 조립만 했고 때때로 즉흥적으로 친구 비슷한 남자들을 만들어서 무리에 끼어보려 했지만 늘 싸움만 일었고
제 성격 탓에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성격적 결함을 알 길 없었던 그녀를 속이며 접근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인가 저의 본 모습을 들켰다 싶은 순간이 오면 동정심을 유발하며 울며 호소했고, 그간의 저를 거쳐간 보통의 여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녀도 대충 그런 순간에는 적당히 넘어가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에 대한 계획이나 인생에 대한 목표 같은 것이 없었던 탓에 그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저는 아마도 앞으로도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부끄럽다고 여겨본 적도 없고요. 더구나 그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혹여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상황에 맞춰서 더 많은 생활비를 줄 것이라 여기며 나태하게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남녀들이 다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애써서 취업하려 아등바등대는 동안 저는 낚시나 로봇 조립 같은 남들에게 관심 두지 않고 저 혼자만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취미거리에 심취했습니다. 때때로 여자가 몹시 그리웠지만 제 성격의 문제점 때문에 다들 몇 달도 버티기 힘들어서 떠나버리기 일쑤였고, 그리고 저 혼자만의 세상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애써 위안하며 살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날이 지고 다시 날이 밝아오지만 저에게는 시계나 달력 같은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일상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언젠가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건 부모가 물려준 사업을 꾸려가건 어떻건 살아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한 채로 주위 사람을 자꾸 힘들게만 하고 있다는 거였죠. 늘 저의 주변 환경은 산만하고 어지러웠고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어지러운 정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화를 내고 그들의 충고를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무시하며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은 애초에 하나도 없었기에 세상과 소통하는 대상은 간간히 연락 오는 형제들과 부모, 그리고 힘들게 제가 겨우 붙여놓은 그녀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도 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며 울며 말했습니다.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가 있다며 제게 이별을 종용했고,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며 애써 외면했는데 정말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같이 화가 일어서 그 둘을 아주 혼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남을 만나보니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쑥했고 직업도 아주 좋았고 저는 겨우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든 저 한 몸은 건사해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사는 아이였던 반면에 그는 척척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대한 어른이라는 느낌이 문득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동갑인 남자였고 고학으로 학교를 마쳤고 사는 내내 아주 삭막하고 힘들게 자신을 버텨왔지만 끝내 자신을 팽개치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그가 어이없는 표정을 겨우 감추며 말했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그녀가 이미 저란 놈을 아예 내던져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걸어다니는 정신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이쯤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구나 싶어서 보통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리는데 저는 승산도 없는 게임을 하며 곁에 사람을 괴롭힌다며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스토킹으로 그녀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저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도 의논할 데가 없으니 여기 와서 조언을 구하는 저 자신이 한심하긴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녀가 원하는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녀가 원하는 남자가 절대 될 수 없을 거라고 그녀의 지금 남친이 말하더군요. 그러니 다 포기하고 그저 발 뻗고 그냥 저대로 혼자 편하게 살라는 말에는 괜히 화가 치솟아서 더 포기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헛짓하는 건가요? 제가 그야말로 세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잉여인간인가요?